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전술 핵 배치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루카첰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전술 핵무기 배치를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핵무기 운반 체계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다수와 10대의 항공기를 벨라루스에 주둔시켰습니다. 미사일 운용 등을 위한 벨라루스군 훈련도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의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 말은 저장고가 완공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련해 나토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안보리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영토 바깥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1991년 옛 소련 붕괴 당시 핵무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러시아를 뺀 나머지 세 나라가 안전 보장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자국에 있던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로 옮기는 데 동의했고 1996년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20년 9월 16일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주째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로 코너에 몰려있는 루카첰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거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며 26년째 집권 중인 루카첰코는 2020년 8월 치른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민들은 부정선거라며 매일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푸틴은 벨라루스는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말했고 푸틴은 루카첰코가 무너져 벨라루스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9일자 기사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마련 발판을 위해서 벨라루스에서 또 연합군사 훈련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이번 훈련의 목적은 전투 임무를 공동 실행할 때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도 유사한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벨라루스 파견 러시아군은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북쪽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직접 노렸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키이우까지 거리는 약 90km에 불과합니다. 2023년 3월 현재 우크라이나로선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 외에도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북부에 상당한 병력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11월 갑작스럽게 숨져 독살설이 돌았던 벨라루스 외무장관이 사망 전에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합병하려 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토로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해온 몇 안 되는 벨라루스 고위 관료란 평가를 들어온 그가 암산됐을 수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러시아가 2030년까지 자국의 맹방인 벨라루스를 통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서에는 러시아가 2030년까지 연방국가 형식으로 벨라루스를 복속시키고 벨라루스의 독립을 해체하기 위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는 2030년까지 러시아와 통화와 과세, 언론 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벨라루스 군대는 러시아의 규제를 준수하고 모든 핵심 군 생산품은 러시아로 이관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입수한 미국과 유럽 언론사들은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들을 통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려 시도한 결과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루스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명에도 있는 고멜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인접한 벨라루스 지역입니다. 이번 벨라루스 핵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 EU와 인접 국가인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크게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어 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요?